분담금을 내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건 단적으로 아까 한남 성수, 반포, 잠원 이런 데 분담금 막 지금 10억씩 얘기 나오는 데도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도 거기는 가요. 왜? 인근 신축 아파트 가격이 받쳐주고 미래 가치가 그려지니까 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잠원동에 사업성 떨어지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분당은 10억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는 가죠. 왜? 반포가 지금 한강 보이는 애들이 지금 실거래가만 50억, 60억씩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예를 들어 30억인데 분당은 10억 냈어요? 그러면 결국 내가 신축을 40억에 매수하는 꼴이죠. 반포가 지금 5, 60억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10억에서 20억 벌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앞서 소장님께서 이제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신축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신축이 될 만한 거,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하는 거가 이제 많은 분들이 고려하시는 대안 중에 하나인데, 내년도에 재건축, 재개발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정비사업 전문가지만 내년도 정비사업 시장을 너무 암울하게 보고 있어요. 원래도 이게 다 가지 않는다, 사업성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면 지금 공사비가 워낙 많이 올라갔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3년 전만 하더라도 평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공사 많이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본 900만 원입니다. 별로 체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분담금으로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예전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 이제 분담금 33평 받을 때 한 적으면 2억, 그래도 한 3억 정도, 4억 뜨는 순간 와, 우리 사업성 왜 이렇게 낮냐, 분담금 4억 너무 많다, 이런 얘기 나왔었던 게 불과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분담금 4억이다 라고 하면 오우 괜찮네, 그래 선방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롭게 추진하는 곳들에서 3자 뜨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5억대 나오는 곳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도 강남권역이라든가 혹은 한남이나 성수와 같이 초고층으로 간다든가 하이엔드를 추구하는 곳들은 공사비 더 높아지고요. 따라서 조합의 분담금이 벌써부터 10억씩 예상하는 곳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분담금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단지 찾는 거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제가 강연 때도 종종 얘기하는 게, 이제 분담금을 더해보면, 내 집값에 분담금을 더해보자, 가치가 있냐 없냐 금방 파악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금 노원구의 신축 아파트 포레나 노원 시세가 한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한 12, 3억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뭐 호가 15억까지도 갔었지만 아직은 정고점까지는 못 갔었어요. 근데 한 12억, 13억 정도 하고, 그러면 또 다음 질문. 일반적인 지금 현재 노원구에 있는 뭐 상계주공, 중계주공 단지들 30평형대 가격이 한 어느 정도인지도 아시나요? 10억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10억 언더도 있어요. 이제 9억대도 있고요. 10억대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은행 사거리 이런 쪽은 막 11억도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10억이라 해볼게요. 네. 근데 노원구를 먼저 대표적으로 얘기를 드린 게, 노원구 주민들한테 죄송하긴 한데 하도 많이 얘기해서 사업성이 부족해요. 대지 지분을 살펴보다 보면 대지 지분이 12평 전후 뭐 12평도 안 돼서 대지 지분 막 8평, 9평 이런 곳들도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정부가 막 파격적 인센티브 주고 뭐하고 이렇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주민들 돈으로 건축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담 금액을 최소 5억에서 6억 정도를 예상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상기주공 5단지가 분담금 5억이 떴는데 조합원들이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이 표류하다가 다시금 재추진하겠다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내 매매 금액에서 5억을 더해보면 그게 결국 총매가입니다. 그러면 구축 아파트 가격이 10억인데 5억을 더하면 15억이겠죠? 이게 내가 15억에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인근 신축 아파트 가격이 아직 15억이 안 되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비싸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죠. 뭐 비싸다에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이 돈을 내가 왜 줘? 라는 생각을 하겠죠. 아니, 분담금 내가 그러면 신축 아파트에 받는데 총 지출한 금액이 얼마지? 구축 아파트 매입하는데 10억, 분담금 5억, 그럼 총 15억이다. 그런데 지금 포레나 노원이 아직 15억이 안 돼. 그러면
2, 3억 더 주고서 지금 포레노원 매수하는 게 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모든 재개발, 재건축을 바라보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즉 분담금을 내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건 단적으로 아까 한남 송수, 반포, 잠원 이런 데 분담금 막 지금 10억씩 얘기 나온 데도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도 거기는 가요. 왜? 인근 신축 아파트 가격이 받쳐주고 미래 가치가 그려지니까 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잠원동에 사업성 떨어지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분담금 10억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는 가죠. 왜? 반포가 지금 한강 보이는 애들이 지금 실거래가만 50억, 60억씩 찍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84 타입, 33평 기준으로 갖다 그래 버리니까 우리 뭐 일반 분양 별로 없어도 설령 1대1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한강뷰 보이는 신축 아파트 재편이 되면 하이엔드 초고층에서 우리 분양금 10억 들어가면 뭐 어때? 그래도 한 10억 남을 것 같은데? 지금 가격이 예를 들어 30억인데 분당은 10억 냈어요? 그러면 결국 내가 신축을 40억에 매수하는 꼴이죠. 반포가 지금 5, 60억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10억에서 20억 벌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한남이랑 성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개발이 완료가 되게 되면 우리는 한강을 또 남향으로 바라본다 라고 하면서 완공일에 얼마일까? 우리도 50억은 갈 것 같은데 생각하면 지금 한남뉴타운 성수 전략정비구역 매매 금액이 30평대 가는 매물이 보통 한 성수 전략정비 20억 초중반, 한남은 20억 중후반 정도 돼요. 그럼 여기서 분당은 10억 예를 들어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거의 그냥 30몇 억에 사는 꼴이거든요. 그래도 완공되면 50억을 생각하니까 그래도 번다 라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건데, 즉 그 돈을 투입해도 즉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오니까 움직이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지역들은 신축 아파트랑 가격 격차가 5억 이상 안 벌어져 있는 곳들은 우리가 분당 5억을 냈을 때 이게 메리트가 있나? 그냥 옆에 신축을 사는 게 나은 거 아닌가? 더군다나 재개발 재건축 이제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최소 15년씩은 봐야 됩니다. 조합 설립으로부터도 10년이에요. 이것도 순탄하게 갔을 때 싸우고 벗고 지지고 하는 순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마진 폭도 안 잡히면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네가 저평가야가 아니라 사람들은 특히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 곳이나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80년도에 조성됐다 하더라도 상계동, 중계동은 되게 힘든데 목동은 날아가죠. 왜? 목동은 사업성이 높으니까. 목동에 입지에 신축이 들어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판단하면서 가는 거고, 여전히 지금 강남 재건축들 뭐 여의도, 이촌동 잘 나가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 사람들이 이제는 재건축이라고 해서 투자하고 재개발이라고 해서 투자하고가 아니라 여기가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는 곳이냐. 예전엔 그래도 막연하게 다 우리도 이제 재건축합니다 하면서 플랜카드만 붙여놓어도 가격 올라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 갑니다. 플랜카드 뭐 안전진단 통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엎어지지도 않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언론에서 점점 계속적으로 분담금에 대한 우려들 얘기해 주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고 하지만 뭐 두꺼비의 집을 공짜로 지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두꺼비한테 청구서가 날아갑니다. 자, 건축비 내놔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해드리죠. 2025년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2025년도에 달라지는 거 원래는 있을 뻔했는데 제가 다 올스톱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2024년도 88 부동산 대책에서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안들을 많이 내놓았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 키워드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였지만, 근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국회에서 논의조차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뭐 기대도 안 하긴 했었습니다만, 또 많은 사항들이 그래도 국회 소위를 통과하긴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 동의 요건에 대한 비율을 좀 낮춰준다라든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 인센티브를 더 주는 사항 등 각종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안들이 올라갔었는데, 갑자기 지금 국회가 이제 마비 상태가 됐잖아요. 사실 다수당이
뭔가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본인들 좋아하는 거는 어떻게든 그냥 반대를 하던데 왜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는, 물론 모르겠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을 국민으로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열심히 통과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다 올스톱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무엇보다 대권이 또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대선이 조기 대선으로 간다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는 거는커녕 강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2025년도에 정비사업 시장이 어려워진다라고 보는 것 중 하나는, 맨 처음에 말씀드린 사업성은 원래도 2024년도에 사업성 잘 보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했었지만, 이제 2025년도에 달라진 키워드는 정권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우리가 리스크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걸 봅니다.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 자체가 좋고 나쁘고의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봤었을 때 민주당의 정책을 고려해 보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당장 재건축은 어려워집니다.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가 핵심 키워드인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규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가 문제라는 거를 정말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었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 시간에 뭐 길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냥 조금만 이제 김재경 소장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이렇게 검색해 보면 제가 이게 왜 문제인지를 막 1시간 동안 막 얘기를 한 영상도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딱 이렇게만 얘기해요. 재건축하지 말라라고 만든 법률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고요. 그냥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법률입니다. 근데 이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때문에 재건축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사업성이 없는 현장 같은 경우는 분담금 폭탄 때문에 못 가고요. 사업성이 있는 곳은 부담금 폭탄 때문에 못 간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성이 없으면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우리가 분담금을 5, 6억씩 납부해야 된다고, 이 돈 없어, 이 돈이면 그냥 왜 해? 하면서 이제 엎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업성이 있었더니 그럼 이제 정부가 칼 빼들고 기다립니다. 자, 딱 돼. 야, 돈 많이 벌었지? 재건축 초과익 환수금 걷어갈게 하면서 삥을 뜯으려고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정말 큰 문제인데,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 조합들은 그래도 막연하게 그래도 현 정권이 어떻게든 해주겠지 라고 하면서 기대했던 게 갑자기 희망이 박살나기 시작하죠. 오히려 더 강화만 안 하면 다행일 정도로 재건축이 이제 진퇴양난에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재개발은 반사이익을 얻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재개발 조합도 이 인허가 리스크가 정말 커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기억해 보시면 좋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괜히 그냥 20년씩 걸린다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중간에 분명 재개발 재건축 옥죄는 정책을 펼치는 시기가 한 번씩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순탄하게 가면 아까 제가 10년이라는 얘기는 했잖아요. 근데 10년이 15년이 되고 20년이 되는 이유가, 분명 정권이 한 번씩 바뀌어 나가면서 재개발 재건축은 나쁜 거야, 또 집값을 올라가게 하는 투기적인 거야, 또 진짜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쫓아내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만드는 정책이야 라고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탄압하고 도시재생 사업 한다라고 하면서 벽화 열심히 칠해주고 이래버리기 시작하는 순간 정비사업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안전한 곳들, 그건 다 망가지는 거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단계들을 좀 쪼개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작해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철거, 착공, 준공 이런 프로세스로 움직여지는데, 여기에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업시행인가예요. 사업시행인가, 보통은 일반인들은 사업시행인가는 관리처분인가도 말이 그게 그거 같고 그냥 뭐가 순서인지도 헷갈리고 그러지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어떤 식으로 설명드리냐면, 정부가 이 건축에 대한 모든 인허가 끝난 게 사업시행인가예요. 그 관리처분인가도 있잖아요 라고 말해보면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대표적으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교육환경영향평가라든가, 아니면 우리 뭐 고도 제한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남산조망권 하면서 층수 자르고 도시기획위원회에서 이런 각종 심의들, 대표적으로 건축심의가 있겠죠. 이런 수많은 심의들, 이게 세대수에 따라 다른데 많으면 20개 가까이 되기도 합니다. 이 수많은 심의들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또 뭐 하나 막 트집 잡고 뭐하고 하면 인허가가 정말 길어집니다.
그러고 결국 최종적으로 사업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거꾸로 사업시 인가를 받았다라는 거는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하고 뭐 이거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인가를 받은 기준대로는 갈 수 있단 거예요. 인허가를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관리 처분은 뭐예요? 조합원들끼리만의 싸움입니다. 감정평가하고, 그러면 내 감정평가 금액이 높니 낮니, 조합이 또 이게 뭐야, 평가가 정당하니 부당하니, 이 평가사가 이상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싸움이 한 푸다 또 하고, 그 다음에 분양 신청하게 되겠죠. 그럼 분양 신청할 때 조합 분양가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분담금액이 보여집니다. 33평 조합 분양가가 예를 들어 8억이야. 내 감정평가 금액이 3억이네. 분담금 5억이야. 으악 하면서 그냥 조합장 너가 날 속였어. 공짜로 받아갈 수 있다며. 그랬다가 그냥 막 으아 하면서 이제 반대 막 이러던가. 건설사 나쁜 놈들. 너 평당 수주할 때는 평당 500에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800달래, 900달래 막 이래버리면서 또 싸우고. 근데 건설사도 어쩔 수 없는 게 있으냐, 원가가 더 올라가서. 근데 이거를 갖다가 단편적으로 보면 여기서 엄청 싸워대긴 하는데, 그래도 조합원들끼리만 합의를 해서 가는 게 관리처분 인가다 보니까 설계 변경해 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인허가권자가 방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그나마 딱 하나 생각해보면 이주 대란 막 이런 거 우려하면서 관리처분 인가 시점을 원래는 법에서는 60일 이내 해주라고 돼 있지만 60일이 2달이거든요. 근데 2달 내에 해주는 꼴을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 지연시키는데, 그래도 6개월 지연시키든 1년 지연시키든 어쨌든 간에 해주긴 해줘야 돼요. 명분이 없으니까. 어쨌든 인가를 뭐 법의 절차에 맞게 해줬으면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2주 철거하고서 착공 준공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다음 연도에 재개발 재건축 리스크를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이제 사업시 인가 이후로 가야겠다. 근데 여기서 재건축은 재건축 초과이 컨수제가 또 기다리다 보니까 재개발에서 사업시 인가 난 곳들이 혹은 2025년도에 최소한 건축심의라도 통과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들이 안전할 가능성이 높다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좀 주목하면 좋을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딱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돈 있으면 압구정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기하겠죠. 아니 너 재건축 안 된다며 라고 하는데, 압구정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지금부터 전 20년을 봐요. 뭐 분노를 하실 거예요. 아니 뭔 20년이야 라고 하지만, 자 냉정하게 생각해 볼게요. 지금 압구정 조합설립 인가 난 지만 3년 됐어요. 그럼 뭐 했죠? 뭐 인허가 받은 게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교통이용 평가 받았나요? 건축심의 근처도 못 갔거든요. 지금 서울시랑 엄청 싸워대고 있어요. 이 기부 체납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행교 4천억 그걸 우리가 왜 내? 막 이러고 있고요. 그리고 보행교도 보행교인데 보행로 단지를 관통하래. 뭐 이거 엄청 반발이 심합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대로 아주 강경해요. 야, 이거 공공기여 안 하면 신통은 없다. 그냥 오히려 압구정에서 신통 필요 없다. 이거 진통기획에 때려치고 싶다라고 하니까 또 그제 가서 서울시가 신통은 너네 멋대로 때려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또 일몰제 얘기를 해요. 빠르게 안 하면, 자꾸 진통기획 얘기 언론에 나오니까 빠르게 안 하면 신통에서 탈퇴시켜버립니다 라고 하면, 근데 지금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깨갱하면서 그래도 데이케어 센터 받아들이는 것처럼 움직여지긴 하지만, 압구정은 우리가 압구정인데 그분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업성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퀄리티 있는 건축을 하고 싶어. 우리들이 만족할 만한 프리미엄 단지를 만들고 싶어. 이거에 더 혈연돼 있거든요. 그러면 안 해 라고 하면서 버텨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길어집니다. 더군다나 여긴 초고층 가고 싶다면서요. 초고층 공사기간만 5년 잡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단점이자 장점 중 하나가 어차피 빨리 안 돼요. 그러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그냥 뭐 민주당이 되든 말든 그냥 우린 뭐 그냥 느긋하게 있다가 뭐 정권 뭐 천년만년 가겠어. 또 정권 또 바뀌겠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언젠가는 없어지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사업 꾸준히 진행해도 됩니다. 어차피 이제 조급하게 빨리 가봤자 제초안이 기다리니까, 그러면 우리 인허가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가치 있게 싸우자. 뭐 어쩔 거야 지들이 하면서 막 인허가 그럼 내줘 라고 하면서 막 우리가 바라는 것들 주장하겠죠. 그런 식으로 압구정은 솔직히 이거 입주가 언제 되느냐 이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서 매수할까요? 아니에요. 압구정은 마음이 시켜서 사는 겁니다. 그냥 나 압구정 오너가 되고 싶어서 사는 거지. 그냥 압구정을 내가 해서 10년 뒤에는 내가 들어가서 이거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압구정을 샀다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이제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재건축 초과기 컨설팅 때문에 쉽지 않다는 얘기했지만 그래도 입지가 명확한 곳들, 소구력이 있는 곳들은 괜찮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반포, 잠원, 압구정, 청담 그리고 우리가 잠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강남권역들 그리고 비강남이라 하더라도 이촌동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목동이라든가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말고 대체제가 없잖아요. 그런 데들은 소구력이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간다면 그건 오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길게 보고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래 그래도 여의도인데 하면서 들어가시는 거죠. 근데 반면 비강남권, 비핵심 지역 재건축들은 다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재개발이라는 대체제가 있잖아요. 당장 마포구랑 성동구만 한다 하더라도 재건축만 있는 게 아니라 재개발도 있어요. 그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두들겨 맞으면서 굳이 걔를 사수할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서 압구정은 내가 압구정 싫어. 그 재건축 때문에 힘들 것 같아. 그런데 압구정 재개발 이런 게 있나요? 없어요. 압구정동은 다 아파트들밖에 없기 때문에 재건축이 싫다라고 해서 대안이 없습니다. 그냥 압구정이냐 아니냐 양자택일이에요. 반면 타다운탭 마포, 성동, 더 뒤로도 서대문구, 동대문구 재건축도 있지만 재개발도 있어요. 그러면 굳이 재건축을 사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사업성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일단 버티고 있다 보니까 이거 내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안전하게 가려면 그냥 재개발을 가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앞서서 얘기해드렸죠. 어디? 인허가 리스크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곳. 제가 부동산 초보자 같은 경우 재개발에 처음 투자하면 원래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투자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대선 결과를 봐야 되고 그리고 모르는 일이죠.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뭐 그래도 득표를 위해서는 공약에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공약을 걸 수도 있는 거죠.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책들을 봤을 때 보수적으로 판단해보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억제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인허가 리스크가 적은 사업 시행 인가 전후의 단계들을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래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강북에서도 지금 관리처분 인가까지 나서는 더 안전하죠. 관리처분 인가 난 곳들이 어디냐? 처음엔 쭈루루룩 나오고요. 사업시행인가 나온 곳들이 어디냐? 쭈루루룩 나옵니다. 거기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틈새 시장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정비 사업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속도가 굉장히 큰 매력인데요. 재건축, 재개발은 이제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좀 더 큰 상황이다라고 하셨는데 리모델링은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사실 얼마 전만 해도 리모델링은 거의 초토화 분위기였었어요. 리모델링은 왜냐면 현 정권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니까 솔직히 말하면 리모델링은 재건축을 하기 힘들어서 한 게 리모델링이에요.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리모델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면면에 보면 대지분 넓은데 리모델링 하는 데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애초에 우리는 사업성 좋은데 재건축해야지 라고 하면서 하지 리모델링 가는 곳들은 다 용적률 기준이 높았었고요. 대지분 낮아서 재건축을 가도 애매한 곳들이 대부분 리모델링 갔었습니다. 근데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계속 완화해줘요. 안전진단 사실상 지금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줬죠. 예전에 리모델링 갔었던 큰 이유 중 하나가 그래 재건축 좋은 거 다 알아. 근데 안전진단 통과가 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 갔었는데 지금 안전진단 다 해줘. 그 재건축 사업성이 부족해요 이러니까 정부가 그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도 발표를 할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조합 내에서 재건축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죠. 재건축 지금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법안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표류 상태로 가고 있다. 두 번째 사업성이 있다 하더라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인허가 자체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럼 거꾸로 리모델링은 다 반대로 가버립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 민주당이 당선이 되면 민주당이 원래 밀어주던 정책이 리모델링이었거든요. 그러면 현 탄핵 수혜주가 리모델링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단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리모델링도 공사비 자체는 재건축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분담금도 우리 사업성 떨어지게 되니까 사실 5, 6억씩도 각오는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러면 생각하는 건 똑같은 돈 내면 신축보다 세미 신축을 만드는 게 옳으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재건축을 합시다 라고 했지만 근데 재건축은 아까 똑같이 돈을 내도 분담금만 있는 게 아니라 부담금도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뒤에서 떡하니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이러면 재건축 언제 될지 모르는데 차라리 세미 신축이라도 리모델링이라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외로 리모델링 조합 쪽에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고 있지만 그분들이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 있어요. 소장님 아무리 팩트라고 해도 리모델링 좀 그만 비판해 주세요. 왜 자꾸 리모델링 그렇게 해요? 웬수 졌습니까? 라고 하니까 저도 발언 수위를 좀 조절해서 그래도 리모델링 갈 수밖에 없는 현장들도 있거든요. 그냥 다 재건축이다라고 하면 그건 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재개발 재건축 다 힘들다? 그건 아니란 얘기 했었죠. 그런 것처럼 리모델링도 다 아니다? 아닙니다. 리모델 갈 수밖에 없는 조합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요즘 그 조합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재건축 규제가 강해지면 리모델링이 반세익을 얻는가? 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보지만 물론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가봐야겠어도 약간 그런 기대감들도 있다. 다만 애초에 리모델링 자체가 사업성이 없어서 간 곳이기 때문에 분담 금액은 각오는 해야 된다. 리모델링이라 해서 분담금 적고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는 해드리면서 약간 우회로가 될 수도 있겠다. 약간 분위기의 변화가 감진되고 있다 정도로는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네.